공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데는 공감의 시대라고. 그러면 제가 임용고사 수업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찍었던 건데 줌으로 수업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니까 내 수업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더라고.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비디오 설치할 필요도 없고 내 수업을 다시 정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도현이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이 도현이라는 학생이 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선 보시죠. 제목은 이 정도면 적겠지예요. 도현이는 어디를 방황하고 있다가 들어왔어? 아니 유튜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도하는데 그랬구나. 이제 안 된다 핸드폰으로 해야겠다 처음에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조금 늦었지만 들어와서 다행이고 다음번엔 좀 늦지 않게 들어오면 되고. 선생님 지금 살짝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거든요. 얘가 표정 딱 보면 알수 말도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고 그래 나도 이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1년간을 물어볼게요. 도현이는 지금 쌤이 4시간 다니는 과제 활동이 있잖아. 몇 개 정도 제출한 것 같아? 아는 것 같아요. 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 저희는 위두랑이라는 그 컨텐츠 플랫폼을 쓰는데 위두랑에 보면 이 학생이 언제 냈는지 몇 회를 냈는지 알아요. 제가 12개 정도의 과제를 3월, 4월, 5월까지 냈는데 이 녀석이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제가 사실은 정확히 학생을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녀석 딱 쓱 한번 던져봤죠. 몇 개나 낸 것 같아. 이 녀석이 솔직하게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임용고사 수업시험 같죠? 제가 그냥 외남 때지만 그냥 성함 부르면 벌써 깨셨네. 그 다음에 시작. 여기서부터 아까고 선생님 이제 질문하셔야죠. 너 과제 그거 하시는 거? 가겠습니다. 큐! 너 지금까지 과제 몇 개 했니?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얘하고 1년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랬구나. 과제가 너한테 너무 많았을까? 아니요, 그냥 귀찮았어요. 그랬구나. 선생님이 지금 도현이가 학교에 나왔으면은 이렇게 면대면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렇지, 도현아? 네, 뭐 그렇죠. 이런 투. 선생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돌적인 학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내주었는데 도현이가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도현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까 선생님도 선생님의 마음이 도현이가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도현이의 학습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한 개씩 차근차근 해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이 밀리고 너무 어렵던데 우리가 맞아요. 그 얘기했습니다. 네, 저 학생을 너무 잘 공감해 주시네요. 네, 한 말씀만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도현이가 과제를 보고 어떤 점이 좀 많이 어려운지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도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맞춰서 쉽게 설명한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줄게. 그러면 할 수 있겠니? 판박 불가다 어떡하지?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죠? 지금 저희는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어떤 점이 힘들어요, 과제하기? 도현이가 좀 어려워, 뭔가 이거 내가 할 만하다 그러면 되겠지만 도현이가 좀 과제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딱 과목 하나만 지금 수업 듣는 과목 하나만 과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거는 이제 딱 얼마 안 되니까 할 텐데 근데 다 과목 선생님들마다 이 정도면 적겠지 하고 다 내주시는데 그게 계속 겹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것 자체를 머리
너무 좋은 얘기를 줬는데 선생님들마다 다 각자 욕심 있잖아. 그래서 내 수업은 좀 애들이 더 잘하고 과제도 좀 제대로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지나치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0과목, 뭐 15과목 수업을 듣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과제를 내주고 그러면 교인 같은 경우 많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생명과학은 조금 과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쌤이 생각하는 거는 과제를 완벽하게 해서 내는 거는 학생도 있지만 내 과제 열어보면 그냥 어떻게 뭐 대충 써서 내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그냥 일단 제출한 학생들을 그래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세 문제가 과제 안에 들어있는데 나 이거 안 되겠는데 1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럼 1번만 사실은 해서 올려도 되는 거니까 내가 끝까지 과제를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 이만큼이라도 해서 올리겠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 뭘 할 수 있냐면 도현이가 학습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구나. 힘들구나.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할 수 있게 돼. 아예 안 내버리면 얘가 왜 안 내는지에 대한 걸 모르잖아. 근데 뭐 1번은 안 하고 2번만 해서 됐어. 2번은 그래도 도현이 할 만한 과제였구나. 그럼 1번, 3번은 왜 어려웠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좋은 정보가 되잖아. 도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해, 조금만 해도 지금 충분히 훌륭한 거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해도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평가를. 네, 뭐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이 됐어요. 내 욕심만 채렸구나. 그걸 훌륭하게 해내는 학생도 있지만 정말 잘 몰라서 못해서 안 해버리는 학생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학교는 안 해버리는 애들도 참 많아요. 어떤 학교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직이 임상에 실천을 그런 직업이라는 게 이겁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교육학적 이론을 들이대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부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성장하는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기록. 제가 왜 이거 이렇게 해놨을까요?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아이들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정신과 의사들도 임상의 기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끊임없이 기록해서 저장해 놓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전문성. 그렇죠. 전문가, 우리는 교직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임상의 그런 경험들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는 있죠. 이거를 혼자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두 분이서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분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뭐가 있죠? 전으로 시작한 것도 있죠. 전문. 맞아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바빠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작이시니까 한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어떻게 애들하고 공감할 수 있지? 답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면 A 학교 특성에 맞는 대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제를 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과제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냥 뭐 열어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했고 그냥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딱 괜히 던지는 거. 그래서 딱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게 교직의 보람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이걸 보여줘요. 공유를 해요, 이 화면을. 그러면서 앞부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수업 내용도 하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야, 김영학 선생님이 또 울었어. 그래서 이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서 뭐 했더니 이 정도면 적겠지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전체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온라인상에 지금 수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울었냐면, 그리고 제가 울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좀 뭐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면 같이 박수를 좀 칠까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런 거를 받는 순간 교직은 그 어떤 직업보다 굉장히 뭐랄까 희열감, 막 보람,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할수록 교사는 더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별로 이 친구에 대해서 늦게 들어오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요즘 뭐 어디 돌아다녔는데 와서 하고 자기의 본심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이 학생 저희가 아까 버섯 키우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설명을 볼게요. 근데 이 학생의 걱정은 실험이 잘 안 됐어. 제가 탐구 정신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얘기 드리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실험이 실패했어. 교과서 내용하고 달라. 엄청 학생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학원에서 배운 거하고 이렇게 다른데, 근데 재밌는 거는 버섯 키우기 프로젝트는 학원에서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자기가 실험 설계를 해서 이걸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결론을 내고 디스커션 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나? 좀 엉뚱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못된 실험을 해서 다음에는 고쳐 나가겠다 하는 방향으로 써도 되나요? 선생님 생각은 늘 얘기하지만 그 실험이 잘못된 걸까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조작을 한 거잖아, 거기다가. 네. 그걸 떼내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좀 선생님도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지. 나는 이거를 실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엔 똑바로 잘하겠다. 이거는 너무 뭐랄까 추상적인 얘기고,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똑같이 조건을 했는데 얘가 너무 잘 자라서 중간에 얘를 뗐다. 떼고 나서 보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장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거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거리가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험을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작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고 신기한 게 아닌가, 난 오히려 그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이면.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있다 없다. 없어요. 실험에 실패는 없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는 과정이 진짜 자기가 뭐 연구하는 거에 하이라이트지. 이런 거 해본 실험은 없을걸? 하다가 중간에 그 떼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을걸?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나는 수능을 대비해주는 교사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본질은 뭘까? 이 시대,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교사가 잘 이해하고 이걸 실천적 지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과학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 주제를 잡는다든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든지 연구 주제를 잡는 거는 인공지능이 주제 추출을 하기는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에서만 연구 주제가 나와요. 아까 버섯에다가 비타민 C를 넣으면 버섯이 더 잘 자랄까? 이런 주제로 한 거잖아요. 이건 아이들이 고유한 인간이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얘처럼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나 이거 의도하지 않는데 이게 나오면 왠지 불안해.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다시 해야 선생님도 혼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 학생들의 내면에는. 잘못되면 혼나고, 교과서대로 안 나오면 불안하고, 많은 학생들이 저런 질문도 너무 많이 해요. 불안해하는 거. 그런데 과학의 본성은 지식도 있지만 탐구잖아요. 탐구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말 본인이 연구 주제를 갖고 그걸 탐구하는 과정이 정말 과학교사가 퇴출당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 탐구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자꾸 탐구 정신을 하고 이것들을 이끌어주고 실패하는 게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학적으로 살 수만 있다. 그래서 공감하기 이면에는 학생 자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자. 아니잖아요.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학습이라는 거, 배움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고 이런 관계예요. 상호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배움을 함께 만들어내는 동등한 동반자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공감하기. 그 다음에 학생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에 잘못된 실험이 어디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